그동안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머스코비 가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오늘은 카메라만 설치해봤다. 이는 야생에서 살았던 라나의 심한 경계로 인해 제대로 된 아기 머스코비들의 모습을 촬영한 적이 없어서이다. 농장에 있는 가금류들은 총 4가지 종류인데 아마도 가장 야생성이 강한 동물은 머스코비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과 가장 친한 가금류는 당연히 닭이 될 것이고 머스코비가 가축이 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중남미에서 살던 야생 머스코비를 가축화하였으니 아마도 길어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가축화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야생성이 강하다는 의미이며 다른 가금류에 비해 매우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인간과 친해지기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사실 나는 머스코비라는 동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라나가 3년 전 농장에 날아 들어오기 전까지 머스코비라는 품종의 새가 있는 것조차 몰랐으니 말이다. 그 당시 동물의 종류에 대해 그다지 정보가 없었던 나는 머스코비를 처음 봤을 때 오리의 돌연변이 중 하나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뒤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보면서 머스코비가 1990년대 후반에 가축을 목적으로 들여온 외래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건대 라나는 머스코비 농장에서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탈출에 성공한 머스코비들의 후손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농장 인근에 있는 하천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던 라나는 우연한 기회에 농장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보게 된 뒤 농장에 정착하게 되었다. 아마도 녀석은 농장의 동물들이 풍족하게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에 스스로 정착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던 늦가을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라나의 선택은 매우 현명했다. 비록 다른 동물들의 텃세로 인해 서름을 받긴 했지만 추운 겨울에 야생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라나는 수컷 머스코비가 농장에 오기 전까지 3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한때 녀석이 장애거위인 이쁜이와 친하게 지낸 적이 있지만 그것은 이쁜이의 사료를 얻어먹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행동이었다. 오랜 기간 철저히 외톨이로 지내온 라나에겐 지금 4마리의 아기 머스코비들이 매우 소중하다. 일반적인 가금류 중에도 모성애가 강한 녀석이 있지만 야생에서 살았던 녀석들은 특히나 모성애가 강하다. 야생성이 강한 동물들에겐 번식에 집착하고 새끼에 대한 모성애가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기 머스코비들은 태어난 지 3주가 되었다. 갓 태어났을 때에는 손가락 길이보다 작았던 녀석들은 이제 손바닥 크기 정도까지 자랐다. 처음에는 겁이 날 때 엄마의 품속으로 숨었던 녀석들은 이제 더 이상 엄마의 품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여전히 녀석들은 태어났을 때의 솜털을 유지한 채 성장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아마도 녀석들이 닭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2개월 정도가 지난 뒤 포식자들의 위협에서 안전해졌다고 여겨졌을 때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라나가 이 좁은 닭장 안에서 지내는 기간이 총 3에서 4개월 정도 되는 시점일 것이다. 말이 쉬워 3, 4개월이지 야생동물이었던 라나가 포랑과 육주를 위해 이런 선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야생에서 태어나 야생의 삶을 살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스스로 가축이 되어버린 라나는 그렇게 아주 모범적인 엄마가 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라나는 3년 전 자신이 선택한 이곳에서의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